13번 그림과 같이 3번 A, B는 3 그림에다 정확히 힌트들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B, C가 루트 13 그리고 A, D와 C, D를 각각 길이를 주지 않고 곱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그림에 표현하기 편하도록 A, B라고 그냥 주겠습니다. 곱한 게 A, B를 곱한 게 9 그리고 B, A, C 자 그림에 이렇게 60도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C ABC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의 넓이가 S1 그리고 빨간색 ACD 이쪽의 넓이가 S2일 때 삼각형 ACD는 원에 내접해 있기 때문에 이 내접하는 외접하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제 외접이 되겠죠. 원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R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또 하나의 힌트 S2는 자 빨간색의 넓이는 노란색 S1의 6분의 5일 때 사인 다른 새로운 각이 나왔습니다. ADC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하도록 얘를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인 세타분의 R값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힌트를 뒤죽박죽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S1, S2에 대한 넓이의 해석이 필요한데 S1을 구하려고 하는데 끼어있는 각이 60도 이쪽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넓이가 들어가려면 AC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길이도 찾아줘야겠죠. 3번 AC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C를 먼저 찾아야 넓이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 AC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찾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13, 9, C의 제곱 마이너스 2, 3C 코사인 60도 2분의 1 사인에 대한 방정식 풀어줄 거고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C 그리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마사 1 인수분해 잘 되고 있고요. C 값은 4와 마 1인데 길이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이 길이 4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S1으로 넓이로 들어갈 수 있겠죠. S1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각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4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변과 끼인각 그래서 사인 60도로 들어갈 거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마무리해주면 다시 한번 S1의 넓이 3 루트 3이 나오고 그럼 이번엔 이제 S2로 넘길 수 있겠죠. S2의 넓이는 S1의 6분의 5니까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 그래서 약분하니까 2분의 5 루트 3. 자, 그럼 이제 세타로 넘어갈 수 있는 힌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타에서도 얘는 그냥 그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세타 기준 A와 B 두 이웃한 변에 곱을 주고 있으니까 넓이로 바로 넘길 수 있겠죠. S2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 AB의 곱이 바로 9였으니까 2분의 9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 값이 2분의 9 사인 세타가 바로 S2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2분의 5 루트 3 정리해주고 사인 세타는 정확한 값을 얻어냈어요. 9분의 5 루트 3 세타에 대한 대변이 4로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 외접하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세타분의 대변이 4였죠. 4는 바로 이 R이 될 거고 약분해주면 R은 사인 세타분의 2가 될 거고 로 들어가도 어차피 계산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R값을 찾아버리겠습니다. 9분의 5 루트 3분의 2가 돼서 R값은 5 루트 3분의 18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9분의 5 루트 3분의 R값 그대로 분수로 올려주면 분자 파트 올려주면 되겠죠. 뭐 더 이상 지금 현재 약분이 얘하고 3 하나 약분은 되네요. 3 그리고 6 그래서 25분의 6, 9, 54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4번 두 자연수 AB가 양수라는 거 그리고 fx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x가 이 이하에서는 확정적인 3차식을 가지고 가니까 얘를 이제 설명하기 편하도록 여러분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hx라고 하고요. x가 2보다 클 때 자, 이 2차식에 대해서는 k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따로
주는 이유는 그냥 선생님 설명하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hx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 kx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a가 양수였으니까. 그리고 2,9를 지나고 있습니다. 2,9를 정점으로 해서 지나고 있고, 대신 2와 b, 2보다 큰지 작은지 b는 모르는 상태에서 근이 중점 2와 b의 중점이 될 거고, 축이 2와 b의 한 가운데가 축으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상태의 2차 함수가 kx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 그리고 y는 t, 상수 함수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값이 3개를 더해서 9가 됐다. gk라는 거는 k라는 지점에서 x는 k에서의 함수 값에 해당하고요. 자, 얘는 가운데 있는 건 x는 k에서 좌극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건 t가 k의 우극한에 해당할 때 이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k라는 지점에서 값 좌극한, 우극한을 더해서 합이 9가 되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k가 개수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개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 이렇게 오직 하나만 k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fx, x가 2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h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미분해서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요. hx의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h'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극값이 x의 제곱 마 1은 0이니까 x는 뿔마 1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요. 달리는 부분 h2의 함수값도 구해준다면 h2는 8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그래서 5가 되고요. h2 값 5, 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hx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hx인데 극값이 마 1과 1. 자, 그럼 여기가 마 1일 거고요. 극값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극대와 극소 한 가운데에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간격상 이렇게 딱 가면은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1대 1, 그런데 딱 여기가 2에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뭐 확인 비율 관계를 쓰지 않는다면 h 마 1값 극대값을 찾아도 되겠죠. 자, 극대값 찾아주면 마 2 플러스 6 플러스 1, 그래서 5라는 거. 이 지점과 이 지점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2였고요. 극소값도 찾아주면 h1 값은 2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래서 마 3이 됩니다. 자, 여기 값은 마 3.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축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이렇게 y축 들어갈 거고요. y 절편은 1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방금 극소값이 마 3이었거든요. 마 3. 그렇다면 x축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x축. 방금 극대값은 5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확하게 hx 이 이하에서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kx 2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 노란색 관계식,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연습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kx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 kx는 연두색으로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렇게. 자, kx는 일단 2,9를 항상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에서 불연속이 생기고 있다는 거. 2,9를 지나죠.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빵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2가 하나의 할 지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b가 양수라는 건 알지만 2보다 작은지 큰지 또 케이스를 나누어서 형태가 잡히겠죠. 축의 위치가 잡힐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쉬운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9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조건이 맞아 들어가겠죠. 이렇게 kx가 잡힌 상태라면
색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일단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들어갈 거고요. t를 아무 데나 하나 잡겠습니다. 지금 kx는 붕 떠 있는 상태고 지금 hx가 이쪽에 있는데 일단 이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y는 t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t는 k일 때의 함수값 얘가 자체가 이제 k라고 해볼게요. 그럼 함수값은 gk는 뭐가 된다? 교점의 개수니까 이럴 때 gk는 3이 되겠죠? 교점이 3이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t는 k의 좌라는 거, t가 k보다 더 작은 쪽이니까 살짝 아래쪽을 살펴주면 되겠죠. 점점점 어차피 이 값이 얘가 이 선이 점점점 다가가는데 아래쪽에서 k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우리가 좌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이럴 때도 교점은 몇 개다? 여전히 3개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리미트 t가 k의 좌로 다가갈 때 g, t의 값은 여전히 3입니다. 또 마지막 우. 자, t가 k의 우라는 건 k보다 더 큰 쪽. 자, t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더 큰 쪽 k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k의 우에 해당하겠죠. y는 k의 우라고 한다면 k보다 살짝 큰 쪽일 때도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가 만족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k 값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데 오직 하나가 아니죠. 무수히 많죠. 자, 지금 가지고 있는 k 값이 자, k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적으로 3, 3, 3, 함수값 3, 좌극한 3, 우극한 3이 나오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합이 9가 되는 거에 모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교점이 3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GT가 계속 상수함수 3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K값이 많은 게 안 되니까 무수히 많은 게 안 되고 오직 하나로 하려면 이 KX라는 그래프 2차 함수가 이 개수 방금 연속적으로 3개인 이 부분을 깨주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와서 개수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개수의 변화를 줘야지 연속적으로 가는 걸 깨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살짝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내려올 때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특이점들 여기 교점이 지금 GT의 개수가 일단 2개인데 이렇게만 내려와서는 될까요? 일단 연습은 해보겠지만 이렇게 오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3개가 교점 GT가 상수함수로 3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상수함수 3이 나오는 상태를 깨주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에 교점의 개수가 훅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KX가 이렇게 이제 더 이 정도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 보이죠? 이쪽에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딱 교점이 어디까지 일단은 내려와 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극소 지점이 마상까지는 일단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극소를 지나쳐서 더 내려가는 상황 만들어 봐야겠죠. 자, 지금 방금 고정시킨 건 꼭지점이 마3이 되도록 일단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 지점, 자, 우리가 특이한 지점이 이제 이런 데가 생겼으니까 여기 한번 조사해 볼게요. 얘가 K는 Y는 T가 K가 될 때니까 K는 지금 얼마일 때? 마3일 때 들어갈게요. 얘는 바로 T이기도 하죠. 자, 이랬을 때 함수값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그래서 G 마3 값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할 때 주의해야겠죠. 좌는 지금 마3보다 아래쪽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교점이 몇 개? 1개. 그래서 좌극한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K가 마3보다 살짝 클 때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연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곱하는 5개가 돼서 합이 9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은 맞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라는 조건이었으니까 혹시 다른 부분, 자, 여기 대값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K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럼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넷, 4고요. 함수값은 4입니다. 그리고 좌극하는 살짝 아래인 거 이제 연습이 됐으니까 바로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 좌는 5고요. 그럼 이미 9가 돼버렸으니까 우는 살짝 위에는 2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2, 이걸 모두 다 더해주면은, 자, 얘가 아니라 2, 4, 5 더해주니까 합이 11이 돼서 9가 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직 K의 값이 오직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맞는 상황은 찾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방금 얻어낸 건 이 KX의 꼭지점이 마 3이 돼야 된다는 거, 그죠? KX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A, X-2, X-B 플러스 9였기 때문에 축 꼭지점에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축도 찾아주면 2와 B에, 자, 2보다 큰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2와 B를 더한 거에 절반, 간단히 정리해주면 1 플러스 2분의 B가 축이 되고요. 그래서 K 축 1 플러스 2분의 B를 넣으면 그 함수값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마 3이 됐을 때 방금 주어진 이 극한값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K에 대입하겠습니다. A, X자리에 1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1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9는 마3이 돼야 되고요. 식정리 들어가주면 여기에서 A, 자, 이쪽에서는 2분의 B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에서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1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상수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2. 차 형태가 보이는데 마이너스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끌어내주면 A 2분의 B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합차가 아니라 제곱이었죠.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부호 처리해주고 나면, 자, 이제 다시 한번 A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2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A값, B값 찾는데 편하려면 이 안쪽을 통분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B분의 2분의 B마 2 이거의 제곱 곱하기 A는 12. 자, 그럼 다시 한번 4분의 A B마 2의 제곱은 1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A B마 2의 제곱이 48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A와 B 자연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이제 일일이 넣어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둘이 곱해서 48이니까 48을 약수들을 좀 체크해 준다면 1 곱하기 48, 그리고 2 곱하기 24, 3 곱하기 16, 어차피 자연수니까 4 곱하기 12, 6 곱하기 9, 68이죠. 68에 48.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제자리가 될 거고, 이제 뭐 확인은 하겠죠. 8하고 6 이렇게. 그럴 때 그럼 하나씩 직접 잡고 A가 1이면,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1이면 B마 2의 제곱이 48 완전 제곱. 자,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B마 2의 제곱이 48이라는 건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안 되고. 자, 그럼 B마 2의 제곱에서 이런 제곱수가 아닌 것들은 버려줘야겠죠. 이렇게. 제곱수 형태를 조금 더 찾겠습니다. 8, 6, 12 곱하기 4, 16 곱하기 3, 2 곱하기 24 곱하기 2. 지금 뒤집어서 가고 있어요. B마 2는 제곱하면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정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서 B마 2의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그럼 되는 케이스는 하나, 둘, 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개에 대해서 찾아주면 A가 3일 때 B마 2의 제곱은 16이고요. B마 2는 뿔마 4. 자, 근데 B가 자연수니까 양수밖에 안 되겠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B는 6. 그래서 A 플러스 B는 9 나왔고요. 그 다음 A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A가 12,
b마 2의 제곱이 4. 그러면 b마 2는 2가 될 거고요. 근데 넘어가 주니까 b는 4가 됐어요. 이랬을 때 a 플러스 b는 16. 자, 한 번 더. a는 48. 수가 확 커지고 있죠. b마 2의 제곱은 1. b마 2는 뿔마 1. 1에서 넘어가 주니까 b는 3. 그렇다면 이 경우에 a와 b를 더해주면 5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51이 되겠죠. 15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앞항이 홀수이면 2의 AN제곱 지수 형태로 넘어가고요. AN이 짝수면 앞항이 짝수일 때는 앞항을 2분의 1 해서 AN 플러스 1 다음 항을 찾아갈 때 A6과 A7항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자 모든 A1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힌트를 쓸 건데 A6 더하기 A7은 A5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단 케이스가 나누니까 앞에는 빼고요. A5, A6, A7과의 관계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A5를 K라고 시작해주고 이 K가 홀수라면 자 위에 게 기억이고요. 아래 게 니은입니다. 순서는 기억, 니은 항상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A5항 K가 홀수라면 A6항은 뭐가 된다? 2의 K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K가 짝수라면 2분의 1 K가 될 거고요. 6항이. 2의 K제곱은 수의 규칙상 2의 거듭제곱은 2의 0제곱이면 1이 돼서 홀수가 되는데 2의 0제곱이 나왔다는 건 이 앞항이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0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을 나누는 규칙에서 항이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 자연수일 때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홀수 짝수 나눈다라고 하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 우리가 자연수가 아니면 홀인지 짝인지를 정확히 구분한다는 걸 배우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인 상태로 생각해 줘야 되니까 0이라는 이런 K값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K가 0이 아닌 이상 모든 2의 거듭제곱은 짝수가 될 거니까 얘는 짝수로 확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7은 6항이 짝수니까 니은 규칙 따라가서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자 하나로 정리를 해주면 2의 K-1제곱이 7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찾겠습니다. 얘와 얘가 아니라 6항과 7항을 더해서 2를 더해서 3이 되는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2의 K제곱 플러스 7항 2의 K-1제곱을 해서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2 플러스 1 지수 방정식 정확히 풀게요. 2의 K-1 곱하기 2가 되고요. 플러스 2의 K-1제곱이 3이 되니까 개수 2 플러스 1 2의 K-1제곱은 3 그럼 여기가 3이면 약분 1이 되고요. K-1이 바로 뭐면 된다? 0이면 되겠죠. 1이 나오려면 지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K는 1이라는 값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A5항 값으로 우리가 얘를 K라고 했고 K로 가능한 값 첫 번째 1 나왔고요. 이번엔 6항이 짝수 2분의 1K가 짝수인 상태면 자 2분의 1을 해서 짝수였다면 그건 이제 K수가 또 나눠지겠죠. 2분의 1K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겠죠. 2분의 1을 한 상태가 자 그렇다면 홀수라면 2에 지수 형태로 타고 가니까 2분의 1K 제곱이 될 거고요. 1K가 짝수라면 또 2분의 1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4분의 1K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거 먼저 타고 가겠습니다. 6항 이거와 7항을 더해서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주고 있죠. 그럼 2분의 1K 플러스 2에 2분의 1K 제곱을 해서 합이 3이 돼야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수랑 초월함수, 지수랑 다항함수의 이제 덧셈에 대한 형태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적절한 값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게 되는 게 가능한지 이제 미적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지만 확통 선택자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값을 생각해야지 이런 거 불가능이야 라고 버릴 수는 없겠죠. 자 적절한 값 어떻게? 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K가 자연수면 2의 배수면 되니까 2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K에다 2 넣어주면 1뿔 2의 1제곱은 3.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2도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서 K는 2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케이스 둘을 더해서 이렇게 둘을 더하겠죠. 2분의 1K 플러스 4분의 1K가 3이 되면 되고 4분의 3K가 3이니까 약분하면 K는 얼마? 4면 되네요. 이럴 때는 K는 4. 그래서 5항으로 가능한 K 값은 하나, 둘, 셋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5항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5항부터 역으로 추적을 해 가야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a 2의 a n 제곱은 a n 플러스 1이고 a n은 이제 로그 형태로 바뀌겠죠. 로그 2의 a n 플러스 1이고 단 조건은 바뀌지 않아요. a n이 홀수라는 조건이 맞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로 타고 간다. 그럼 관계식이 2분의 1 AN은 AN 플러스 1이 되고요. AN은 2배의 AN 플러스 1. 우리가 5부터 역추적할 거라서 이렇게 식을 바꿨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AN은 짝수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쓰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럼 5항부터 나열해서 A5, A4, A3, A2, A1로 갈 거고요. 첫 번째 5항이 K가 1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일 때 위에 걸 기억 형태, 니은 걸, 위에 거 니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 먼저 갈게요. 우리가 A, N 플러스 1, 5항이 1이라는 거 아니까 로그, 어떻게 된다고요? 로그 2의 1이죠. 로그 2의 1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0이 돼버리니까 자, 앞에서 한번 말했는데 이러한 0이라는 항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홀인지 짝인지 구분이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이런 값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니은 조건 갑니다. an 플러스 1 여기에 1을 넣어주면 2의 1제곱 그래서 2가 됐죠. 자, 그리고 앞항이 자, 지금 이 나온 결과가 AN인데 얘가 바로 짝수다 조건에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면 자, 이번에는 3항도 이렇게 자, 위에 AN 플러스 1에 2를 넣어주면 로그 2에 2 로그 2에 2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3항이 홀수다. 맞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맞죠. 그 다음 니은 조건 타고 가면 2를 대입해주면 2는 4 그리고 짝수 조건도 맞습니다. 이번엔 A2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갈라지겠죠? 1에 대해서 아까 그때 우리가 1이 이런 상태가 되면 기억식을 타고 갈 때 진수가 1이면 0이 돼버리니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0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 형태로 가면 1을 2배 하니까 2 짝수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도 해버릴게요.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가 될 거고 자, 조건이 이제 맞지 않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나온 값이 홀수여야 되는데 얘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버려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는 4, 2, 8 짝수 조건 맞죠? 되는 것만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에 2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라스트 A 첫 항으로 갑니다. 기억 조건 들어가면 로그 2에 2니까 1 그래서 홀수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건 타고 가면 여기에 2를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2는 4 짝수 맞고요. 짝수 맞고요. 그 다음 4에서 들어가주면 로그 2에 8은 3이 되죠. 홀수 조건 맞고요. 그 다음 여기에 8을 넣어주면 8이 16 짝수 조건 맞아서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첫 항으로 여기에 따로 표시를 해주면 첫 항으로 나온 값이 1, 4, 3, 16이 나왔습니다. 방법으로 K가 2일 때 또 이제 다시 방금 같은 방법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K가 2 들어가주면 이건 했고요. 이번에 이 케이스 들어가는 겁니다. 2에서 자 이제 방금 해봤죠? 로그 2의 2는 1 홀수 맞고요. 그 다음 밑에 들어가주면 2는 4 짝수 맞고요. 자 1 들어가면 로그 2의 1. 자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로그 2의 1 진수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0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2배 하면 2 짝수 맞고요. 얘는 공간이 조금 넓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내려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4도 그럼 마저 이렇게 갈라서 가겠습니다. 4는 로그 2의 4, 2. 그런데 틀렸죠. 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4의 2배, 8. 짝수 맞고요. 자,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갈라서 로그 2의 2. 1이죠. 홀수 맞고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1 나오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일단 쭉 가겠습니다. 2를 2배 해주면 4. 짝수 맞고요. 근데 얘는 1에서 진수가 1이 되면 0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첫 항이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2를 2배 하면 2 짝수 맞고요. 그 다음에 4 마무리 해주면 로그 2의 4 2가 됐죠. 로그 2의 4는 2죠. 홀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4를 2배 해주면 4, 2, 8 짝수 조건 맞고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기억에다 넣어주면 로그 2의 8은 3 홀수 맞고요. 8을 2배 하면 16 얘도 맞고요. 짝수. 자, 3 들어갑니다. 로그 2의 3은 우리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항이 자연수란 조건. 첫 항이 이미 깨지고 있죠. 그래서 안 되고 3 들어가주면 2, 3은 6 짝수 맞고요. 16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2의 16은 4인데 안 되는 것들 꼭 버려야 됩니다. 얘는 안 되겠죠. 홀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오는 항이. 그 다음에 16을 2배 하면 32 얘는 맞겠죠. 여기에서 새로 추가된 첫 항으로는 2, 8, 6, 32 그래서 여기다 모두 써놓겠습니다. 2, 8, 6, 32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5항이 뭐일 때? 4일 때 들어가주면 되겠죠. A5항이 4일 때. 자, 그럼 얘가 4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위에 로그 2의 4는 2 안 된다 그랬죠. 홀수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를 2배 하면 8 짝수 맞고요. 자, 얘 가지고 갑니다. 로그 2의 8은 3 맞고요. 홀수 2배 하면 16 맞고요. 자, 3 다시 들어가면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은 자연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모든 항이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 아웃. 그 다음에 3을 2배 하면 6 나왔고요. 짝수 맞죠? 그럼 여기서 계속 끌고 가주면 로그 2의 6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로그 2의 6도 자연수 아니니까 버려주고 6의 2배 12 얘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16에서 가겠습니다. 16에서 이렇게 가주면 로그 2의 16은 4 틀렸죠. 홀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16의 2배 32.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로그 2의 32는 5 홀수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의 2배 64 짝수 맞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건 12 없었죠. 그 다음엔 5 없었고요. 64까지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주면 20, 30, 10 더하기 20 더하기 자 얘와 얘 70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와 이렇게 들어가주면 또 20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얘랑 얘 더해주면 플러스 33.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그리고 합은 153이 되겠죠. 20번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차항의 개수 A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fx는 3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이렇게 돼 있을 때 곡선 fx 위의 점 0,0 f0에 0을 넣으면 0이 나오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을 A라고 할 때 다시 한번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A에서의 접선의 x 절편을 얘기하겠죠. 그게 B라고 할 때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O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해라. 지금 fx의 그래프가 좀 나와야지 그 뒤쪽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fx가 f0은 0이라서 인수분해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이너스 x로 끌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여기 0이라는 근은 하나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근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만들어질 거고 자 이쪽 파트에서 일단 판별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수 a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에서 부호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로 끌어내주고요.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8이 되니까 a의 제곱은 2보다 크기 때문에 a의 제곱은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양수. 그래서 이쪽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조금 더 조사해보면 두 근의 개수로 보겠습니다. 개수의 부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개수의 합이 a인데 a는 양수인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른 두 근. 부호가 다르고 합은 양수고. 그래서 근의 위치를 잡아주면 지금 이미 fx의 근 0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가 더 큰 상태로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는 음수여야 되고요. 베타는 양수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두 근을 더했을 때는 양수로 돌아서려면 이 베타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커야겠죠. 절대값 알파보다 절대값 베타가 커야지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쯤에 알파라고 두고 간격을 좀 넓게 베타라고 두고 위치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 3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꾀고창의 개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근들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fx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라가 주면 0,0에서의 접선. 자, 접선인데 그래프가 조금 비율이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0에서의 접선은 이런 상태로 아래쪽이 있어야겠죠. 위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뚫어버리는 형태니까 접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접선이 통과했을 때 만나는 이 지점, 이게 바로 점 A가 되겠죠. 이러한 A에 대해서 A에서의 다시 한번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접선이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에서의 또 다른 접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자,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 X절편. 자, 접선인데 조금 그림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 O, A, B, A, O와 B를 지름으로 하는데 점 A가 원 위에 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자, 지름이기 때문에 A가 반원 위에 딱 이런 상태로 완벽하게 딱 들어가 줘야겠죠. 네, 비율은 좀 깨졌습니다. 조금만 맞춰 보겠습니다. 접선 통과했고요. A에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려주고 반대로 3차 그래프를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 위에 점이 OB가 지름에 해당했기 때문에 중심이 OB의 중점이 중심이 될 거고요. 여기 그리고 각 OA, B의 각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한 상태에서 지금 이쪽 길이 여기를 OA 곱하기 OB,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소자 공식 써주면 되겠죠. 넓이 공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자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0,0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하고 이 L1의 기울기 먼저 찾아야겠죠. 그 기울기가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A의 좌표가 나올 거니까. 자,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2AX 플러스 2가 되고요. 점은 특수하니까 F'0을 한번 미리 찾아볼게요. A라는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0을 넣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F'0은 2. 그래서 L1의 기울기가 2다는 거 찾을 수 있고 지나는 점 0,0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 L1이 등장하겠죠. Y는 2X가 됩니다. 원점 지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A에서의 이 노란색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수직 관계를 이루니까 이 노란색을 L2라고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A의 좌표가 결정을 하니까 이 A의 좌표를 찾으려면 L1과 fxy의 교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는 2x 연립해 줄 거고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x 마이너스 a는 0이고 이 a라는 값은 루트 2보다 크다 그랬는데 걔가 바로 자 0과 교점이 x는 0과 x는 a이기 때문에 a가 더 크니까 이 지점, 이 a의 좌표, 라지 a의 좌표 자체의 x 값이 a가 되고 있어요. a의 좌표를 완성해주면 a의 좌표는 y는 2x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a, 2배 해주면 이 a가 될 거고요. 또 이 a를 해결하는 또 다른 힌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미분 계수 넣어주면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자 a 넣습니다. 여기식 a 넣을 때 주의해주고 2a의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이쪽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a의 제곱은 2분의 5 a는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5인데 a는 양수인게 확실하니까 a의 값은 유리화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이 a의 좌표가 2분의 루트 10, y의 좌표는 2배 해주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 b의 좌표 찾을 필요 없이 어차피 숫자 공식으로 마무리 해준다면 우리가 숫자 공식은 어떻게 되죠? 5a 곱하기 ab는 a, h 자 여기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AH 곱하기 OB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소라는 글자를 쓴다 같은 형태라서 소자 공식이라 하죠. 그래서 OH와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 싶은 OA 곱하기 OB는 계산하지 않고 있는 좌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AH 곱하기 OB와 같아서 이 길이들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AH의 길이는 Y좌표 그래서 루트 10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L2의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쪽에서 2대 1의 비율을 가지겠죠.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라서 음수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H의 2배 그래서 2루트 10이 되겠죠. AH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좌표니까 2분의 루트 10이 되고요. 그래서 선분 O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을 같이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5 루트 1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계산 마무리 해주면 둘 곱해주면은 10 그리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5만 남아서 5, 25가 됩니다. 자, 이런 도형 소자 공식 이런 게 어려우면 L2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잡아줘도 되겠죠. 지나는 점 알고 있고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잡아서 B의 좌표를 직접 잡아서 해도 되고 계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21. 양수 A에 대해서 X의 값은 마일 이상에서만 정의된 fx에 대해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마일부터 6까지는 2차 함수, 근이 0과 6이고 위볼이죠. 그래서 이쪽에 얘를 hx라고 하고요. 여기 미리 그려놨습니다. hx는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려놨고요. 자, 얘는 x는 3의 대칭이고 x는 3에서 꼭지점 3,9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일단 그래프는 그려놨고요. 아래의 식을 분할함수에서 아래의 식을 k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로그의 그래프인데 일단 분할 시작되는 지점 6을 넣어주면 진수가 1이 되니까 k6은 0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자,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 개형상 지금 미시사니까 증가함수죠. 그리고 a도 양수니까 증가함수, 개형은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의 형태, 증가함수의 개형을 가질 겁니다. 그럼 이제
6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노란색에,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는 갈 건데 이 a의 값이 얼마까지 돼야지 다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냐라는 뜻이 되겠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t가 0 이상에서 실수 t에 대해서 자, t 값의 좌우로 한 칸씩 마1 뿔 1을 닫힌 구간으로 해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t값은 0 이상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이 gt의 값이 최소값이 항상 5로 유지가 돼야 될 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여기 gt의 그래프는 최대값입니다. 구간에서의 최대값이죠. 이 구간은 간격이 딱 2입니다. t값이 계속 변해도 구간은 바뀌지 않죠. t값에 따라서 구간의 위치는 바뀌지만 구간의 간격 2는 바뀌지 않고 있을 때, 자, 이런 새로운 함수의 최대값,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하나 정리해주면 이쪽에 하나 그려놨거든요. 자, 가장 쉬운 게 이제 2차 함수니까 여기까지. x는 이 a라는 이 꼭지점이라는 부분 전까지, x는 a 이하에서는 증가함수죠. 그리고 등호를 이제 저쪽에 넣었으니까 이쪽에 x가 a보다 커버리면 감소함수가 될 때, 자, 이런 증가 감소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구간에서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 간격으로 했을 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최대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간격은 이 간격. 자, t 값이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t가 최초로 0이면 t가 0이면 마 1부터 1까지 보라는 뜻이죠. 제한된 범위. 그래서 a가 그냥 여기를 우리가 hx가 3이니까 여기도 3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이 간격으로 이만큼을 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이 제한된 범위 여기만 보는 거죠. 증가 상태일 때는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있죠? 함수값 f t 플러스 1 구간의 뒤쪽, 이쪽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 맞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조금씩 보면 이렇게 계속 두 칸씩 계속 움직일 때마다 여전히 f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간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gt가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gt는 ft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값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가지면,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건데 얘가 이렇게 이번에 극값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는 꼭지점을 한번 포함하기 시작하면은 상수함수가 gt가 상수함수가 되겠죠. 최대값이 동일하게 최대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그쵸? 그러다가 언제 이 구간을 딱 벗어나기 시작한다? 구간에서 이 부분이 3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최대값의 위치인 극값의 위치인 3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최대값이 깨지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움직여서 보면은, 조금 더 움직였을 때는 그래프가 감소함수로 돌아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은 이번에 바뀌죠. 어디로?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f t-1 쪽에서 gt의 최대값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이런 형태로 갖는 상태일 때 우리가 GT 최대값을 갖는 이 간격으로 했을 때 갖는 개형을 그려주면 아래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증가. 왜 증가한다? 이쪽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오른쪽 끝을, 함수 fx의 오른쪽 끝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상수함수로 이렇게 최대값이 상수함수로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려가겠죠. 함수를 타고 쭉 이쪽에서 여기가 t-1 여기가 t-1이면 우리가 이쪽 이 끝자락을 함수값으로 해서 계속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최대값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점점이 모여서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어 이러한 개형을 갖습니다. hx만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 gt가. 그래서 증가일 때는 오른쪽 닫힌 구간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고 감소할 때는 닫힌 구간 왼쪽
t마 1쪽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구간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 함수값이 바뀐다라는 거 gt가. 여기에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t값이 0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gt의 최대값이 최소값이 5로 유지가 되라 그랬어요. 5가 돼야 된다. 최소값이 그럼 5보다 아래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t값이 뭐일 때 0이면 구간이 마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럼 구간을 이렇게 한번 선으로 길게 구간으로 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얘가 t마 1, 여기가 t뿔 1이 되는 지점이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최대값이 얼마죠? 근데 얘가 살짝 t가 0일 때니까 그래프를 gt를 여기다 그린다 그러면 간단히 뭐 필요 없으니까 안 그려도 되는데 자 t가 0일 때는 지금 여기서 보인가요? 최대값이 어디? 이쪽에서 시작하죠. 그 값이 얼마죠? 5죠. 그래서 5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시작을 해서 gt는 자 얘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t 플러스 1쪽 보이죠? 이쪽 그래프를 계속 타고 가면서 형태는 fx의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 갈 거라서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럼 t가 얼마일 때 처음으로 최대값 꼭지점 극대값을 찍기 시작하죠? t 플러스 1이 얼마가 될 때? 3이 될 때. 그럼 t값이 얼마일 때? 2가 될 때. 자, t가 2일 때 극대값 9를 한번 찍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한번 말했습니다. 연습으로. 자, 얘가 이제 극대값을 계속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수함수로 얼마가 유지가 된다? 9가 유지가 돼요. 형태상 이렇게. 이게 이제 GT의 개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니까 이러한 GT의 그래프의 최소값이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5에서 시작해서 t가 0일 때 5에서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 9라는 값을 잘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짝 t마 1이 3이 되는 순간 t마 1이 3이 되면 t값이 4일 때죠. 4가 되는 순간까지만 최대값 9가 유지가 되고 자, 뭐 굳이 그린 다음에 여기가 4가 될 때까지만 상수함수 9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자, 이쪽 파트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최대값이 g ft마 1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형은 쭉 타고 내려갈 거니까 얘도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형태니까 자, 얘는 지우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최소값이 지금 HX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 KX로 갈아타는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쪽 구간을 t마 1이었고 이 간격을 한번 맞추기 위해서 자, 이 정도까지 가겠죠. 간격이 지금 3점 얼마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5점 얼마 이 정도까지 가는 간격으로 했을 때 자, 이게 t 플러스 1 이렇게 이 간격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계속 최대값은 h t마 1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뭐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딱 문제가 안 되는 지점 여기까지. 그쵸? t마 1이 5가 되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최대값이 이쪽에서 5로 잘 유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h5가 5였는데 그 5를 벗어나는 순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벗어나 버리면 자, 우리가 h 쪽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런데 최대값이 나오고 만약에 kx가 이렇게 함수값이 5보다 작은 지점. 자, 함수값에 y는 5가 기준이 될 거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y는 5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최대값이 y는 5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자, y는 5 아래쪽에 최대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kx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서? hx에서 t마일이 이렇게 딱 5가 되는 t값입니다. x값이 5가 되는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얘가 5가 되는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살짝 벗어나 버리면 이제 최대값 5가 깨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t 플러스 1 쪽에서 최대값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t 플러스 1의 최대값은 k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최초로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이쪽에서의 함수값이 k 7이 될 거고 이 K7 값이 바로 5 이상이면 되겠죠. 결론이 이거 하나만 얻어내면 되거든요. 개형상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K7이 5 이상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얻어냈으니까 풀어주겠습니다. K7은 A 로그 4의 2 값이 5 이상이어야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 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 A가 5 이상, 그렇다면 A는 10 이상이 돼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식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우리가 그럼 가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삼중근 또는 극값을 갖는 형태. 이러한 fx에 대해서 박스의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fx에 대해서 f k-1, fk 플러스 1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형이죠. 우리가 얘를 긍정형의 문장으로 바꿔주면 이러한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모든 k에 대해 k는 정수였습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 k-1 곱하기 fk 플러스 1 이 두 함수값의 차가 항상 0 이상이어야겠죠. 한번 k-1, k 플러스 2는 1은 간격이 2 간격 차이가 나는 정수가 될 거고 이 두 정수값의 함수값의 곱은 항상 0이 되던지 부호가 같던지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fx는 한없이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계속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끝자락이 될 거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 부호는 양수 쪽으로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 양 사이드 무한대 파트에서는 이렇게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양의 무한대는 양수 파트를 띠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얘네들이 양수 음수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수가 정수 2차이 나는 함수 값은 곱했을 때 부호가 같거나 0이 되는 것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K가 0일 때 우리가 항상 그 다음에 얘는 그럼 K 플러스 1은 1, 2, 3 마1, 마2, 마3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을 때 간격이 연속이 아니라 두 칸 차이 나서 부호가 같거나 하나는 0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근이라고 해주고 얘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근이라고 한번 먼저 설정하고 해석 자체가 어려우니까 일단 설정하고 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마1, 0, 1 근이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이 생겼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보면 얘가 0입니다. 함수값이 0, 0, 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3이 있고 여기에 마2가 있는데 마2와 마3 함수값을 곱하면 자 음수 곱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자 정수값 한 칸씩 띄고 가니까 여기가 방금 틀렸죠. 자 누구랑 누구 먼저 이 마3하고 마1 괜찮죠. 둘을 이렇게 곱해도 하나가 0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2 음수와 0 둘이 곱해도 이 0이 되면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마1과 1 함수값이 0, 0이니까 곱해서 0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규칙상 수의 한가운데 0을 기준으로 좌우로 근을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괜찮죠. 근데 이 아래쪽에 fx에 대한 정보가 일단 있으니까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1, 0, 1이 근으로 잡혀버리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정수값이든 부호의 곱이 0 뭐가 된다? 다 0보다 크다. 부호가
곱하면 양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설정해서 확인은 해봐야죠. fx 최고차인 계수가 1이고 근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확인해 줄 건 f 프라임 마일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면 우리가 뭐 비율 관계상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쯤에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일단 음수다.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음수는 지금 형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 전개 다시 한번 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fx 미분해서 확인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확인하겠습니다. 3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1은 16분의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는 거죠. 너무 쉽게 해석이 됐다라고 했죠.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 f 프라임 4분의 1에 4분의 1, 자 4분의 1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에 있을 거고 4분의 1은 음수다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개형 자체는 맞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근이 0 마일 1이면 뭐가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방금 생각했던 0 마일 1이 딱 0이 되는 순간이 이 주어진 박스 조건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버리지 말고 살짝만 조정을 해서 정수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일 0, 1에 대해서 자 방금 그 개형은 유지는 하되 마일 0, 1이 있는데 자 근이 1이 아닌 상태로 살짝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방금 조사했더니 형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근이 이렇게 2개. 근데 근이 누구보다는 1보다 더 큰 데로 가버리면 이제 부호가 달라지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자 마2 마3 자 부호 조사해 보면 f 마3 음수 f 마이 음수 f 마일 0 0 그리고 f1은 음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칸 건너뛰고 얘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2는 지금 2에서는 양수 이렇게 자 하나만 더 가면 3에서도 양수가 나올 건데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수에서 한쪽이 음수 양수를 이렇게 갈아타고 있으면 그래서 적으로 f 이쪽에 1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0, 0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쪽도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근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근이 이쪽이 아니라 1보다 더 작은 쪽으로 밀어 넣어줘야죠. 이런 대로. 자 그럼 다시 한번 fx 개형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제 조건이 다 맞아지죠. f1도 양수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는 다 양수 그러면 두 개씩 건너뛰어서 문제 없고 마일 아래쪽 정수에서는 전부 음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호의 박스 조건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수에서 마일 0, 1이 있는데 0과 1을 근으로 갖고 하나가 마일보다 더 작은 쪽일 때 이런 케이스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마 그 다음에 0, 0 뿔뿔뿔 이렇게 부호가 유지가 될 거니까 두 칸씩 건너뛰었을 때 자 이렇게도 0 이렇게도 0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도 0 그 다음엔 0 다음에는 계속해서 두 개를 곱하면 부호가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식이 fx가 최고차인 계수 1이고 x 플러스 1 하나 또 하나의 근은 x 플러스 a라는 문자 없었죠. a라고 써주고 이 a가 바로 0보다 클 때가 되겠죠. 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쓰겠습니다. 이래야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뭘 확인해주면 되죠? 기억 조건 확인해주면 되겠죠.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 가지고 식 정리해주면 미분해야 되니까 그냥 고백 미분법 갈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두 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두 개씩 써주면 되겠죠. 가운데 거 제외하고 x 마이너스 a 이번엔
맨 마지막 거 제외하고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기억 조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주면 앞에 건 4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곱하기 4분의 3. 자, 이걸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전개가 안 되네요. 자, 그냥 일단은 여기 앞에서 전개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16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6을 모두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4, 3, 12a 플러스 4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 넘어가면 마이가 넘어가니까 마2가 되겠죠. 그럴 때 a의 값은 4분의 1이 나온 상태고요. 자, 그럼 이 4분의 1 가지고 이제 뭐를 니은 조건을 확인해 줘야겠죠. a는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식에서 f'x를 쓸게요. 어차피 얘를 니은을 확인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그리고 a가 양수한 조건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조건이 안 맞았으면 이제 바로 버려도 되는데, 자, 그럼 이번엔 누구? f 프라임 4분의 1을 조사해 주면 되죠. 자, 4분의 1 넣어주면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4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5, 그리고 여기는 0이 돼 버렸죠. 여기도 0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5가 되면서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니은 조건에 모순이 생겼어요. 니은 조건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넘어가 주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에선 근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죠. fx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a라고 놓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그냥 얘는 플러스로 넣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 근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 상태에 a는 양수가 돼야겠죠. 이걸 반대로 잡았기 때문에 아까랑 이제 뭐 같은 현상, 같은 값이 아닙니다. 아까는 마이너스로 잡았고 이번에는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미분해주면 f'x는 x 마이너스 1, 아까와 같은 형태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리고 a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되고요. 자, 전개하고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5a 16분의 5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a 마지막 거 곱해주면 플러스 16분의 5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이 얘네들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 16분의 11이죠. 16분의 11 그리고 a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4분의 6에 쓰겠습니다. 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4를 곱해버리면 16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4a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24a는 16이 되고요. 15가 되네요. 15. 그래서 a는 8분의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8분의 5가 됩니다. 상 a가 우리가 형태를 여기를 플러스라고 잡아서 a가 양수 8분의 5가 나왔고요. 이 값 대입해서 이제는 맞겠죠. 여기까지 틀리면 더 이상 케이스는 없을 거니까. 하지만 다시 확인. f 프라임
자, 여기에 8분의 5 넣어주고 이렇게 8분의 5 넣어주고요. F 프라임 4분의 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4분의 1 플러스 8분의 5니까 8분의 7이 되겠죠. 8분의 7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더해주면 여기랑 여기랑 값이 동일하니까 8분의 7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해주면 32분의 마이너스 21 플러스 7 그래서 32분의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2로 나눠주면 16분의 마이너스 7, 얘 음수죠. 그런데 얘도 결과적으로 음수거든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음수가 된다. 그래서 니은 조건도 이제 맞았기 때문에 A가 8분의 5를 쓰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A값 확정됐으니까 fx는 식 다시 써주고 x-1, x 플러스 8분의 5가 나왔고 f 8값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8, 7, 자 이쪽에서는 8분의 64, 69가 되고요. 약분하니까 48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